말랑말랑 달콤하고 부드러운 식감과 단숨에 눈길 잡아뜨는 개성 넘치는 디자인. 보는 눈 즐겁고 먹는 입 행복한 입안의 작은 사치 디저트. 만년 조연이었던 디저트가 불황 속에서 때 아닌 호황을 누리고 있는데요. 나이도 성별도 막을 수 없는 일편단심 디저트 사랑. 웰빙 생각나요. 거기 진짜 맛있어요. 이거 먹으러 이태원까지 왔어요. 지금껏 누구도 알려주지 않았던 디저트 창업의 모든 것. 작지만 개성 있는 사업을 꿈꾼다면 지금 대한민국 창업 핫 트렌드 디저트 시장을 주목하라. 비법을 알면 길이 보인다. 디저트 전문 창업가들의 성공 필수 공식 지금 시작합니다. 디저트 창업에 빼놓을 수 없는 중요 포인트 상권. 하지만 노하우만 있다면 불리한 상권도 유리하게 극복할 수 있다. 첫 번째 공식, 상권은 전략이다. 저희가 하고 있는 거 보여드리면은 네. 등판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제 등판을 보시면은 예. 숫자 20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혹시 여기 계신 분들 중에 20살 계십니까? 20살 20살. 없으시면은 그렇게 보이지가 않습니다. 네, 생일이 일반으로. 20일이신 분. 생일이 몇 월 20일? 9월 20일. 네, 축하드립니다. 그럼 제가 감자튀김 사이즈 업그레이드 쏘겠습니다. 재미와 젊음을 판매하는 청년 장사꾼 윤혁진 대표. 제가 처음 장사를 마음먹었던 때는요. 21살 때입니다. 여행을 좋아해서 속리산의 한 산장에서 달빛을 보면서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하면 이렇게 여행을 많이 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하던 끝에 그래, 난 나중에 마음 맞는 사람이랑 장사를 하면서 3개월은 내가 장사하고 3개월은 그 친구를 시키고 나는 3개월 동안 여행 다녀야지, 이런 꿈을 꾸게 됩니다. 무척 이상적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걸 실행으로 옮기게 된 날은요, 제가 효성중공업 인사팀에서 신입사원 채용과 교육을 담당을 했었습니다. 당시에 남들은 대기업 부러워할 수 있는 직장이었지만 저는 재미를 찾아 떠나고 싶었고요. 그래서 어릴 때 그 꿈을 기억하며 그래서 장사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장사를 막상 시작하려다 보니까 제가 가진 돈은 원룸 전세 5천만 원에 1,000원 마이너스 통장으로 탕진을 했기 때문에 4천만 원뿐이 없었습니다. 전 재산 4천만 원. 윤혁진 대표의 전략은 바로 새로운 상권을 발굴하는 것이었는데요. 자전거도 타고 걸어서도 가고 하루에 많을 때는 18시간 동안 상권을 보러 다녔습니다. 그러던 끝에 하나의 결론을 도달했습니다. 어떤 결론이었냐? 홍대나 강남역 이런 상권들이, 그 상권들에 사람들이 몰리면서 주변 상권들은 굉장히 죽어 있구나, 젊은 유동 인구가 없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 나는 이런 상권에 들어가서 한번 분위기를 살려보자, 이런 골목 상권에 활기를 불어넣어보자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요. 모두가 불가능할 거라 말했던 골목 상권을 향한 도전. 세상의 편견을 깨고 자신만의 방법으로 변화를 만들어가고 있는데요. 자, 그러면은 어떻게 하면 이 손님들을 우리 가게에 꽉 채울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합니다. 우리 동네 달인이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2주에 한 번씩 종목이 바뀌고요. 손님들은 오셔서 도전이라고 외치시면은 누구나 게임에 도전하실 수 있습니다. 기다리시는 동안 이런 게임들을 통해서 사람들이 음식 나오는 순간 기다릴 때 너무 지루할 때 있으시잖아요. 이런 killing 타임을 통해서 사람들이 즐거워하시기도 하고요. 돈 누가 낼 거야 고민하시는 분들은 또 이러한 게임들을 통해서 쉽게 고민을 해결하시더라고요. 이런 덕분에, 재미 덕분에 사람들이 많이 찾아주셨고, 이게 저희의 문화로 자리를 잡았고 매출을 발생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잘 망하지 않는 아이템, 외식업 중에 3가지 뭐가 있을까요? 떡볶이. 역시 제 옆에 앉아 계시니까 기를 받으셨나 봐요. 자, 2가지 더 남았습니다. 중국집. 어떻게 하셨어요? 대단하시네. 자, 마지막 하나. 분식집. 정답입니다. 와, 여기 오신 분들 역시 런웨이에 오시는 분들의 지적 수준은 굉장히 뛰어난 걸로 생각이 되는데요. 3가지 음식에 공통적인 특징이 있어요. 언제나 어디서나 누구나 먹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누구나 좋아하는 음식으로 창업하라. 빙수업계 신흥 강자 박희준 대표. 남들이 다 하는 거 어떨까요? 창업하면 남들이 다 하는 거. 저는 오히려요, 남들이 다 하는 거에 오히려 더 시장성이 있지 않을까? 조금 더 풀어서 얘기하면 익숙한 거에 창업을 하셨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해요. 쉽게 예를 하나 들어드리면 최근에 김밥 전문점인데요,
김밥 안에요. 보통은 예전엔 밥이 많이 들어있었는데 밥이 많이 들어있는 게 아니라 김밥 속이 많이 들어있고 밥이 한두 줄만 있게 있는 김밥 전문점이 있는데 줄 서서 먹고요. 굉장히 많은 손님들이 사랑하고 애용하고 있는 브랜드들도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요. 김밥 익숙한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나 내용물이 조금 비율이 바뀌었다고 해서 손님들은 전혀 새로운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기존에 있었던 거 그리고 아까 남녀노소 어려서부터 먹어오던 익숙한 메뉴들을 가지고 창업하는 거 그렇지만 한 가지만 바꿔주신다면 성공 창업으로 갈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중학교, 고등학교 그리고 지금까지 살고 있는 곳에 근처에 있는 제가 잘 알고 있는 상권에서 창업을 하게 됐는데요. 거기에는 재개발이 관련된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요. 대형 프랜차이즈 혹은 대형 점포들이 들어오지도 않고요. 오히려 있던 점포들이 대형 브랜드들이 나가고 있던 곳이었습니다. 그만큼 사실 상권으로는 열악한 곳이고 창업자들이 창업을 검토하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좀 권하고 싶지 않을 수도 있는 곳이었습니다. 굳이 열악한 상권을 선택한 이유는요? 저는 거기에서 딱 하나를 봤습니다. 경쟁 상대가 누가 있고 그 안에서 상권이 얼마나 강한지 좋은지에 대한 걸 본 게 아니고요. 그 안에서 나를 살려줄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 나를 도와줘서 상생이라고도 할 수 있는 거죠. 나에게 시너지를 내줄 수 있는 업체를 점포를 찾았습니다. 근데요. 빙수라는 생각을 갖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우연히 봤을 때 떡볶이집이라는 걸 보게 됐어요. 그 떡볶이집은요. 2층에 있어요. 우리가 창업을 얘기할 때 1층과 2층은 뭐 하늘과 땅끝 차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그중에서 이 떡볶이집은 2층에 있어요. 그리고 20-30년이 돼가지고 굉장히 노후됐습니다. 에어컨도 잘 안 나와요. 줄 서 먹습니다. 줄 서요. 여름에 30분씩 줄 섰다가 들어가서 즉석 떡볶이 땀 흘리면서 떡볶이 뻘뻘 흘리고 30분 먹고 나니까 땀에 흠뻑 젖었죠. 그리고 1층에 내려와서 저희 빙수집이 있으면 야, 이 매출이 그대로 우리 매출이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했어요. 제가 여기서 드리고 싶은 얘기는 잘 아는 상권에서 창업을 한다면 전혀 모르는 곳에 가서 창업을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성공 확률이 높을 수 있다라는. 그래서 생각을 하게 된 게 이렇게 건강에 좋은 재료를 남녀노소 좋아하게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생각을 하다가 콩을 이용한 디저트 전문점을 오픈하게 되었습니다. 꽃미남 포스로 스튜디오를 사로잡은 디저트계의 훈남 서현명 대표. 이 컨셉이 우리 대중들에게 먹히기 위해서 어떤 노력까지 해봤다. 뭐 일단은 이런 게 있을까요? 네, 일단은 기존에 없던 디저트를 새로 만들었기 때문에 이 레시피를 잡는 게 굉장히 힘들었어요. 제가 많이 먹어봐야지 또 맛있는 음식을 만들 수가 있잖아요. 근데 기존에는 없던 이제 음식의 틀을 깼기 때문에 제가 생각했을 때 정말 10,000번도 더 먹었던 것 같아요. 만들어서 먹고 버리고 만들어서 먹고 버리고. 예. 그래서 심지어 약간 미각에 이상이 올 정도로 그래서 약간 조금 네, 많이 좀 슬럼프를 겪기도 했었습니다. 네. 너무 많이 먹어서. 메뉴만큼이나 특이한 상권도 눈길을 끌었는데요. 저희 매장에는 지금 콩으로 만든 디저트를 비롯해 뭐 케이크 그리고 뭐 베이글, 커피 그리고 또 스콘 그리고 홍차 여러 가지 디저트 및 음료를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네. 저희 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편집샵인데요. 네네네. 다 대표들이 따로따로 있고 서로 어느 하나 매장에 겹치는 메뉴가 없습니다. 그래서 서로 상부상조하고 윈윈할 수 있는 그런 약간 편집샵 같은 느낌이기 때문에 이 매장에서 뭐 커피를 사서 다른 매장에서 드실 수도 있고 저희 매장에 있는 음식을 가지고 다른 매장에서 드실 수 있고 흔히들 이제 외부 음식 반입이 안 되는 게 일반적이잖아요. 네네네. 약간 그런 틀을 깨서 조금 재미있게 편집샵 식으로. 서현명 대표는 같은 장소 서로 다른 메뉴를 판매하는 편집샵 전략을 통해 가까운 상권을 100분 활용하고 있었는데요. 무한 경쟁 시장에서 살아남고 싶다면 지금 이것에 주목하라. 두 번째 공식, 나만의 컨셉을 찾아라. 2년 만에 연매출 500억 원의 신화 그리고 노점상에서 CEO가 된 사나이 학비를 빼돌려서 성공한 청년 CEO 뭐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수식어가. 그래서 뭐 가장 마음에 드는 수식어가 있으십니까? 아니요. 없습니까? 너무 좀 왜요? 무서운 수식어들 같고요. 예. 저는 이제 늘 제 소개를 할 때도 제일 편한 게 예. 떡볶이 팔고 있습니다 하고 이렇게 말씀드리거든요. 예.
떡볶이 파는 청년 김상현 대표. 수많은 메뉴 중 떡볶이를 선택한 사연은 나는 의류 사업을 할 겁니다. 돈 좀 빌려주세요. 그랬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그때 한 4천만 원인가 5천만 원을 있는 돈도 아니고 대출해서 저를 지원을 해주셨어요. 예. 그리고 한 3년 동안 그 사업을 사업이라고 말하기도 부끄러운데요. 했는데 3년 동안 꾸준히 이렇게 망했습니다. 그때 제가 빚을 지고 생각나는 거는 떡볶이밖에 없었어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떡볶이. 실제로 제가 또 너무 좋아해서 내가 이거 배울 수만 있다면 이거 장사할 거야라고 친구한테 얘기했었던 적도 있었거든요. 가장 어려운 순간 제일 먼저 생각난 이름. 과연 떡볶이 하나로 노점상에서 억대 CEO로 거듭날 수 있었던 비결은? 늘 사업을 구상을 하고 다녔으니까요. 네네. 근데 이제 제가 그 사업을 그 구상을 할 때 제일 중요하게 네. 여기는 것도 그 컨셉이거든요. 컨셉. 예, 한 가지 컨셉. 예. 그래서 저도 그렇고 많은 분들이 2개 이상을 잘 기억하지 않으시는 것 같더라고요. 네네네. 그래서 한 가지 강한 컨셉을 이렇게 보여주려고 노력을 했는데 그래서 이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맛도 그리고 이제 분위기에서도 저희 테이블이나 그 의자도 학교 다닐 때 그 책상과 걸상 사용하고 있어요. 바로 하나의 컨셉을 잡는 것. 과거의 향수를 재현한 정성이야말로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1등 공신 아니었을까요? 호떡을 일단 중점적으로 하신다고 얘기를 좀 들었거든요. 네. 사실 호떡이 네. 반죽이 생명이잖아요. 맞습니다. 아, 부모님께서 얼굴 반죽을 잘 해놓으셨다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야, 그리고 이제 씨앗 호떡이라고 얘기를 들었는데 씨앗 호떡 하면은 어디의 명물이죠? 씨앗호떡이 이제 부산의 명물인데요. 그렇죠. 제가 부산이 고향입니다. 아, 예. 네. 부산의 맛을 전파하고 있는 분식업계 대표 청년 CEO 이상준 대표. 사장놀이라는 걸 했습니다. 제가 저 혼자 사장이 되어보는 거죠. 이 가게에서. 저는 시급 1,900원짜리 알바지만 제 마음은 그게 아닌 거예요. 제가 한번 이 가게에서 변화를 줘서 그게 좋은 그 결과를 만들어내는지가 궁금했고 그렇게 계속 시도를 하다 보니까 사장놀이가 되고 나중에는 제가 그 가게를 차릴 때까지 3년 정도 경력이 쌓이고 거의 한 5평짜리 이제 무허가 건물에서 제 가게를 가졌는데 창업하기 전 일명 사장놀이를 통해 다양한 실전 경험을 쌓았던 이상준 대표. 그가 부산 명물을 선택한 이유는? 제가 어릴 때는 부산에서만 어떤 명물로 알려져 있었는데 예. 제가 이제 서울에 오면서 여러 가지 아이템을 생각을 하다가 네네네. 부산에서 유명했던 그 씨앗호떡을 예. 이제 뭐 전국으로 가지고 오면서 전국 프랜차이즈를 만들고 있고요. 예. 지금은 뭐 해외 쪽까지도 진출하고 있습니다. 부산 사나이의 명예를 건 프랜차이즈 도전. 덕분에 부산 명물을 널리 알리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었네요. 오픈한 달 만에 대박이 났습니다. 저희 경리단길 매장이 4.5평입니다. 이 4.5평에서 하루 최고 매출이 1,500만 원을 넘겼고요. 길거리 음식의 달콤한 반란. 경리단계의 명물로 떠오른 핫한 청년 CEO 소상우 대표. 일반적인 추러스랑 좀 다른가요? 네, 예. 그 기존의 추러스는 네. 멕시칸 스타일로 냉동 추러스였는데요. 예. 저희는 이제 그 스페인 스타일의 추러스로 오. 바로 오. 그 주문하면서 바로 튀기는 추러스입니다. 스페인식이에요, 약간? 네. 스페인식 예. 추러스에 저희는 몸에 좋은 곡물 12가지 곡물을 넣고 예. 더 건강하게 만들었습니다. 아, 뜨거운 인기 열풍의 비결은 바로 해외 메뉴 벤치마킹. 그러나 눈부신 성공 이면에는 남모를 아픔이 숨어 있었는데요. 그리고 젊은 청춘들이 갓 쓰고 한복 입고 바에서 한방차를 판매하면 대박 날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대박 망했습니다. 왜 망했지? 한방차는 너무 썼구나. 그래서 달콤한 과일 에이드 전문점을 준비했습니다. 늦 여름에 막 과일 주스를 개발하고 있는데 R&D가 다 끝나니까 가을이 되더라고요. 쌀쌀한 바람이 부는데 저도 시원한 과일 음료가
먹고 싶지 않은 겁니다. 그렇게 두 번째 사업은 오픈도 하기 전에 망했습니다. 그렇게 앞으로 8번을 더 망하게 되었습니다. 저만 알고 있는 창업에 대한 노하우가 있을까요? 없습니다. 다 여러분들께서 알고 있는 겁니다.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고 저한테 물어보시면 저는 절실함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얼마나 이걸 이루기 위해서 절실한지, 정말 이걸 이루기 위해서 내가 어디까지 포기할 수 있는지, 그 포기할 수 있을 크기만큼 성공할 수 있다고 배웠습니다. 무수한 시행착오 끝에 얻은 간절함의 힘, 숱한 실패가 안겨준 소중한 교훈이었는데요. 창업은 전쟁이다. 수많은 문제들로 가득한 실전 창업.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최고의 힘은 경험에서 나온다. 세 번째 공식, 현장을 사랑하라. 제가 7년 내내 근무하면서 월급이 130만 원을 넘지 못했어요. 그리고 7년 내내 제가 막내였어요. 7년간 월급이 동결됐던 사연은 프랜차이즈의 대가 백진성 대표. 창업을 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매장 운영뿐만 아니라 점포 입지라든지 뭐 자금 운영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를 알아야 했기 때문에 제가 좋아하는 것을 꿈을 가지고 하다 보니 7년간 회계, 격리, 점포, 영업, 슈퍼바이징 모든 다양한 그 분야들을 또 치킨집, 삼겹살집, 뭐 PC방 프랜차이즈집 전부 다 업종을 바꿔가면서 일을 배우게 됩니다. 오랜 시간 가장 낮은 곳에서 자신만의 길을 걸어온 백진성 대표. 그러나 성공의 길은 멀고도 험했습니다. PC방 분야도 나름대로 성공을 거두고 있었고 커피도 그때부터 폭발적인 반응이 일어나면서 한 달에 저희 본사가 현장을 보통 5개, 6개 공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두 브랜드가 갑자기 성장을 맞다 보니까 20개 이상씩 현장이 생겨버린 거예요. 거의 회사가 마비가 돼버립니다. 인테리어뿐만 아니라 모든 분야들이 다 마비가 돼가지고 점주님들의 클레임이 엄청나게 들어옵니다. 점주님들 클레임에 못 견딘 직원들조차도 너무 힘들어해서 집단 퇴사로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과연 이 고비를 넘기기 위한 선택은? 일단 브랜드 사업을 중단시키고 내부 조직 강화를 합니다. 아마 지금 제가 이 자리에 올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도 그때 가맹 사업을 중단을 해서 나름대로 그때 다시 조직 정비를 재정비했기 때문에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난관. 위기 극복의 답은 현장에 있습니다. 가능성이 있다는 생각에 그러면 이제 분명히 대중적이고 뛰어난 가성비 요거를 아이템을 찾게 되는데 이게 이제 길거리에서 파는 와플이었습니다. 청춘들의 입맛을 사로잡은 틈새 시장의 달인 김장호 대표. 저는 그냥 매장을 생각했는데 저런 방식으로 하네요. 네네. 화투패를 또 이용해서. 네. 이야, 또 다른 재미난 요소는 없습니까? 또 다른 재미난 요소는요. 일반적인 매장들 같은 경우는 안을 볼 수가 있어서 그렇죠. 뭐 다 만들어진 건 다 보이는데 네. 이러잖아요. 근데 저거는 어떻게 뭐가 들어가는지 잘 모릅니다. 먹기 전에는. 네. 그래서 더 신기하게 더 재미나게 보여집니다. 다양한 재료와 이색 마케팅으로 화제의 중심에 섰는데요. 대박 신화를 이룰 수 있었던 김장호 대표의 성공 비결은? TV에서는 뭐 이렇게 되게 짧게 뭐 한 1분 만에 지나가면서 뭐 몇 번 연구하고 뭐 짧은 컷으로 뭐 밤낮이 몇 번 지나면서 이게 딱 성공처럼 보여지잖아요. 근데 실제로는 안 그러거든요. 내가 현장에서 일도 하고 만들기도 하고 계속 공부를 해야 하기 때문에 이게 잠을 거의 못 잤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그래서 몇 번이고 많은 재료를 뭐 배합도 해보고 구워도 보고 그다음에 뭐 시간도 바꿔보고 온도도 바꿔보고 다른 것도 넣어보고 그렇게 해가지고 결국은 그거를 개발하게 됩니다. 현장에서 직접 고객과 소통하며 자신만의 레시피를 개발해낸 김장호 대표. 일단은 제가 제일 중요시 생각하는 거는 현장에 가서 꼭 일을 해보라.
현장에서 일을 하지 않으면은 내가 뭘 하고 있는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진짜 감이 하나도 안 와요. 보통 이제 사장님들 가게 차려놓고 보통 안 나오신 경우 많잖아요. 근데 그 가게들은 대체적으로 오래지 않아서 몇 개월 후면 꼭 매출이 이렇게 떨어지게 돼 있거든요. 그 관심이 없으면은 손님들도 떠나게 됩니다. 그거를 현장에서 꼭 익힐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이거는 뭐 책에도 안 나와 있고 그다음에 누가 가르쳐 주지도 않습니다. 현장하고 인맥을 두 가지 중시해서 구축해 나간다면은 성공할 수 있는 창업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맛을 다 구별하실 수 있는 거예요? 쌀이 경기도 쌀, 뭐 강화도 쌀, 뭐 다 틀리잖아요. 위치마다, 지역마다. 커피도 각 나라마다 실은 커피 고유의 맛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다 구분을 할 수는 있죠. 전문성으로 승부한다. 국가대표 바리스타 최지욱 대표. 그래서 그때 이제 세계 대회가 미국 시애틀에서 이제 대회를 했었는데 그 대회에 나가서 이제 40개국에서 이제 12위를 했었죠. 그래서 월드 라떼아트 챔피언십에서는 이제 시간 오버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2위를 이제 하게 됩니다. 커피에 대한 관심과 사랑으로 시작한 인생의 도전. 그러나 또 다른 현실의 벽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는데요. 되게 좀 슬럼프에 빠졌었어요. 왜냐하면 어느 정도 목표를 정하고 나서 그걸 이뤘을 때 더 이상 뭐 할 게 뭐 재밌는 게 없어서 할 게 없었기 때문에 거기서 오는 좀 공허함도 좀 있었었고, 그다음에 다음에 내가 뭘 해야 할까라는 그런 이제 뭔가 좀 이제 방향도 없었었죠. 그래서 오는 상실감, 그다음에 저를 상업적으로만 이용을 하려고 했던 사람들에 대한 그 배신감. 상실감에 시달렸던 최지욱 대표를 위로해줬던 건 커피 농장에서 만난 사람들의 따스함이었는데요. 이렇게 가진 것 없는 분들이 저에게 베풀어 주시는 이제 그런 것들이 저로 하여금 이제 좀 굉장히 좀 반성을 좀 하게 됐었죠. 왜냐하면 농장을 오기 전까지의 저의 모습은 그냥 받기만 하려고 했었고 뭔가 계속 얻기만 하려고 했던 제 자신이었는데, 그 농장에 가서 그분들의 그런 환대를 받고 그분들의 이제 나눔을 저는 받았던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그때 그 감동이 사실은 너무나 좀 컸기 때문에 한국에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커피 회사를 만들어서 이익이 나면 그분들에게 뭔가 나눠주자라는 그때 큰 결심을 하게 되죠. 나눔의 경험을 바탕으로 자신만의 자리를 만들어 나가고 있는 최지욱 대표. 성공만큼 중요한 건 자신만의 현장을 찾는 것이 아닐까요? 때론 달콤하게, 때론 씁쓸하게 각양각색 모습을 바꾸는 디저트만큼 변화무쌍한 창업의 세계. 성공과 실패를 결정짓는 열쇠는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습니다. 도전하겠다는 열정과 각오로 꿈을 이뤄나가는 모습 힘차게 응원할게요.